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또 관심 가질 게 많은데 최근에 보면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또 하단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수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슈 진단할 게 꽤 많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FOMC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포함해서 이런 2차 전지라든지 그죠? 풍력 이런 성장주 단 친환경 쪽에 좀 전체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점도표 상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때 일단 한 3번 정도, 즉 0.75% 정도가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안 잡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려간 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유가가 지금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WTI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유가가 언제든지 출렁거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가실 것을 일단은 권해드리고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미 올라갈 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그 미국도 유틸리티 관련 분야들은 이쪽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CS 윈드는 4%고 CS 베어링이 10% 넘게 오릅니다. 그다음에 네. 최근에 SK 또 오션 플랜트가 강했었죠. 네, 이렇게 풍력 관련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수고 이슈도 있었는데 풍력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기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좀 부각돼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일단 주가상으로도 이제 사실 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시멘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풍력 발전에서 지금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GE로 이제 아마 교체를 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CS 윈드라든가 거기에 부속사인 CS 베어링들이 특히 들어가는데 이 베어링이 특히 이제 풍력 발전에서 자주 좀 손상이 가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전남 쪽에서 있는 요 그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관련된 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은 그 해상풍력, 전남, 신안 이쪽, 목포 이런 쪽이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어디예요? 일단 모두 다 아시는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하고 효성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롱 글로벌 이쪽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RA에서 보조금이 좀 늦춰진다든지 기본적으로 성장주고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사실 태양광 풍력 많이 빠진 이유는요. 2차 전지 올라갈 때 수급이 워낙 그쪽으로 빨아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할 수 없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약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중국과의 경쟁력,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된 걸까요? 지금 그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12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거기에서 전남에서 이제는 그 해상풍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에서 신안군에다가 우선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이제 사실상 최종안 그러니까 수정 보완이 끝난 최종안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국회로 이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거의 8기가 이상 되는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 1단계로 3.7기가와트를 우선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풍력으로 3.7기가와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블레이드가 되는데 이 날개가 한 70m가 넘어가죠, 보통. 그러니까 이걸 살 때는 뭘로 만드냐면 보통 유리섬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남해안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배 만드는 데 중에서 조그마한 소형 어선은 다 FRP로 그런 그 유리섬유로 만들거든요. 글래스 파이버로. 근데 이 블레이드도 사실은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 경쟁, 특히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 분야는 좀 국산을 좀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즉 미국같이 좀 바이 아메리칸 액트, 그러니까 미국산 그 우선법 같은 거를 좀 만들든가 해서 이런 거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전 얘기도 좀 하죠.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면서 뭐 반도체 협력도 그렇지만 원전 얘기도 살짝 어제 나왔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원전업계에 계약금의 30%까지를 선지급한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다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선지급을 먼저 해준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하고요, 영향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건설 계약에서 선급금 보통 이제 그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선수금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한 10%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advance payment, 그래서 보통 줄여서 AP bound라 그러는데, 이제 선급금 그 채권을 넣고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선수금을 받는데, 보통은 많이 받아도 15% 이상을 안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해서 30%까지 한다. 이거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이번에 김병환 그 기재부 1차관이 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엑심, 그러니까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여기에 특별 계정으로 한 4조 5천억 정도에서 있던 것을 이제 6조 5천억까지 2조 이상을 지금 그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원전 업체에 다 줬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그 선급금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해가지고서는 부분적으로 받는 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성에서 공제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이제 선급금을 가지고 자금 유통을 할 수 있지만은 건설업계에게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부분 기성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만큼 깎이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금 유통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MS가 그 SMR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SMR 얘기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AI하고 이런 원전, 소형 원전 혹은 뭐 필요한 전력을 원전에서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소위 원전과 AI의 콜라보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APR 1400 같이 상당히 그 안정성이 높은 것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안전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원전의 그 에너지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리스크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SMR이 좀 더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AI하고 이 슈퍼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전력을 많이 먹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보다도 한 5배에서 6배 정도 더 먹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트리밍이나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만큼 그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그 유틸리티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거기랑 해서 이제 원전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전력을 구매하기로 지금 계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원전은 당분간 과도기로서는 충분히 좀 더 뜰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전은 특별히 수주잖아요. 국내 네. 업체들도 다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에 보면 수주가 좀 예측되거나 나올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체코라든가 폴란드 원전에 네. 대해서 이제 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 계약이 예. 우선 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공 계약에 된 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말고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바라카 원전 2호기라든가 그 이후에 대한 추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터키 쪽에서 있는 원전에 대한 거 추가 발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를 다 못했는데, 뭐 수소 얘기 이런 거는 좀 따로 떼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수요 기대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측에서의 최근에 변화, 또 초두에 말씀드린 금리나 이런 걸 봐서 에너지 쪽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마무리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저는 역시 수소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풍력 쪽은 단기간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일단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첫째. 그다음에 지금 오일 메이저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일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오일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신에너지를 들어가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탄화수소, 즉 탄소하고 수소가 합쳐져 있는 화합물이다 보니까 탄화수소 기반의 석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즉 그 수소를 즉 이 석유를 가지고 수소를 뽑아낸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고서 나오는 또 탄소를 이용해서 그 탄소 나노튜브, 즉 CNT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섬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공업용 재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수소 혼소 발전, 그래가지고 천연가스에다가 수소를 섞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한화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도 앞으로 이제 고효율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소는 뭐 내년에 좀 봐야 될 섹터이고요. 좀 원전 얘기가 좀 나왔었고,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이 강하게 주가가 리바운딩을 하고 있어서요.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